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저자는 앨런 바바라 피츠. 출판사는 바니입니다. 성공 철학의 기수 나폴레온 힐은 1937년 그의 명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서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당시에는 그의 이런 믿음을 증명해 줄 의학기술이 없었다. 요즘엔 흔히 볼 수 있는 뇌 스캐너 같은 장치도 없을 때였다. 힐은 원하는 바를 머리에 명료하게 새기고 진정으로 소망하면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해 힐의 주장 같은 진술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되면서 성취, 목표 설정, 자기 중적적 예언, 기도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정신작용들도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이 관여한다. 우리 뇌가 가동하는 기막힌 소원 성취 시스템을 알아본다. 그 시스템은 바로 망성 활성계 Reticular Activating System으로 RAS이다. 20세기 중반의 생리학자들은 뇌의 깊은 곳에 정신적 각성, 주의력과 기민성,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모종의 구조체가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과학계가 망상활성계 RAS의 존재에 처음 눈뜬 것은 1949년이었다. 망상활성계 RAS는 뇌의 게이트 키퍼다. 감각기관으로 입력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RAS를 거쳐서 뇌로 들어간다. 이 관문으로 정보가 걸러진다. 어떤 정보를 뇌로 보내고 어떤 정보를 무시할지 RAS가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RAS는 우리의 인식 내용과 각성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RAS는 생각과 내적 감정과 외적 자극이 만나는 곳이며 뇌의 운동 기능과 지적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에 활발히 관여한다. RAS라는 신경회로망은 뇌가 바깥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걸러주는 그물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이 RAS를 통과한다. 간단히 말해 RAS는 뇌의 활성화 스위치며 동기부여 센터다. 우리 뇌는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이 중 2,000 비트만이 의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의 의식 밖에서 처리된다. 다시 말해 매일 뇌로 들어온 정보의 99.9999%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시된다.
시시각각 밀려드는 엄청난 양과 종류의 정보를 일일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환경이 보내는 무수한 메시지를 모두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면 인간은 정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졸도할지 모른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영위하려면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진화 과정은 우리에게 RAS를 주었다. 밀려드는 정보를 걸러서 순식간에 중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환상의 여과 장치를 내려준 것이다. RAS는 초고속 우편물 분류사무소처럼 기능한다. 작신 정보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메시지 형태로 분류한다. RAS는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필터이면서 의식에서 받은 명령들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관문이다. 뇌는 RAS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신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몸에게 명령한다. RAS는 외부 환경을 스캔해서 기존 신념이나 익숙한 것들에 들어맞는 정보 패턴을 찾는다. 다시 말해 환경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부응하는 것들을 찾는다. 그러다 일치하는 것이 포착되면 내 의식에 땡땡 신호를 보낸다. 망상활성계 RAS에는 일종의 내장형 GPS가 있다. GPS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만 있으면 도시의 길들이 어디로 어떻게 뻗어 있는지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면 된다. 목적지 데이터를 입력하면 GPS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도 이내 다시 정상 궤도로 인도한다. 길찾기는 GPS의 위성항법 프로그램이 알아서 수행한다. RAS의 작동 방식도 GPS와 반박이다. GPS가 있으면 어디로 가겠다는 것만 알면 될 뿐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다. RAS도 마찬가지다. 일단 목표와 목적이 수립되면 RAS가 그리로 연결된 것들을 알아서 선별한다. 경로에서 벗어나면 RAS가 바로잡아 준다. 망상활성계 RAS는 우리의 신념체계도 제어한다.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알아보거나 선별하기 때문이다. RAS는 내가 현재 믿거나 궁리하는 것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RAS는 내게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에 이르도록 돕는다. 같은 상황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난관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도 이런 이치다. 명백한 거짓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RAS의 책동이다. RAS는 나의 심령체계에 따라 내게 유리하게도 작용하고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정보만을 보게 되고 나아가 그 믿음을 사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망상활성계 RAS는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려있다. 싫어하는 것을 줄기차게 생각하는 것은 RAS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불러대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정보만 과하게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실제로 악의 구렁텅이처럼 전쟁터 항복판처럼 보인다. 우리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적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세상에는 딱히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야망이 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야망. 당신도 그런가? 그 비밀을 언제까지 비밀로 품고 있을 생각인가?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출근은 지옥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빈 털터리로 노년을 맞는다. 많은 사람들이 암과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다. 늙어서 자연사 하는 사람은 드물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핏 들으면 쉬운 질문이다. 쉬우면 뭐하나? 사람들은 답을 알아내는 과정을 밟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들과 씨름한다. 무엇이 성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축적하고 싶은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 누구나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욕구로만 남고 실현되지 못한다.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RAS는 아동기에 다음과 같은 어른들의 말들로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된다. 나이값 좀 해야지. 철 좀 들어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는 왜 너밖에 모르니? 주는 대로 받아.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너가 뭔데? 그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걸?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옆집 애 좀 봐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런 타령일랑 넣어두어. 내가 엄마니까 그게 이유야. 남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너도 따라 죽을래? 찍소리 말고 하려면 해.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내가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라는 걸 하란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어쩜 너 엄마 아빠를 쏙 뺐니?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실력 없으면 조심이라도 해야지. 응급실에 실려갈 때를 대비해서 깨끗한 속옷을 입어라. 나가 죽어. 닥치지 않으면 혼난다. 가진 것에 감사해. 거기서 더 바라는 건 주제 넘어.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어. 누가 더 손해인지 한번 해볼까? 이런 RAS 프로그램의 결과 대개의 아이들은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길러진다. 성공의 사다리를 다 올라가서야 사다리를 엉뚱한 벽에 세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헛된 삶이다. 당사자에게 불안과 불행만 가져다 줄 뿐이다. 우리는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 사람의 인생 지향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 열정만은 존경한다. 이제 결정을 내리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는 결심.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시작은 간단하다.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쭉 적는다. 사소한 것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좋다. 다른 사람이 보면 웃겠지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어릴 적 꿈이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면 그 꿈들도 목록에 포함시킨다. 마음이 동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기록한다. 적어도 10개 내지 20개의 항목을 확보하자. 마음을 끄는 것을 모두 적자.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것도 좋다. 목록에 적는다고 반드시 거기에 전력 투구해야 하거나 반드시 저질러야 하는 건 아니다. 현재 내 관심권에 있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내 흥미를 끌었던 생각을 적는 것 뿐이다.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는 혼자만 알고 있거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준다.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사람과는 목록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이것 말도 안 된다느니 저건 불가능하다느니 참견할 사람도 피하자. 딴지와 타박을 봉쇄하자. 이 목록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꿈 목록을 꿈 도둑으로 보여주지 말자. 타인의 의견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말자. 꿈을 접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꿈마저 접으려 든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얻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성취 대상보다 성취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남이 이룬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걸 어떻게 했지? 나라면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의 최우선 원칙이자 최고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RAS가 할 것이다. RAS에는 내장형 GPS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RAS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목표가 아니라 방법에만 골몰하면 용기를 잃기 쉽다. 당장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알 수 없다. 당장은 필요한 스킬이 없다. 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용기를 잃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용기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은 지금은 방법에 대한 생각을 유보한다. 그건 나중 단계다. 이 책에서도 나중에 다룬다. 다음을 명심하자. 우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의 생각에 집중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 문제이다. 나중에 한다. 지금은 단지 무엇을 할지만 적는다. RAS에 검색어를 넣자. RAS에게 일거리를 주자. 일단은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러면 RAS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답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 목표를 묘사하거나 구성하거나 상징하거나 설명하는 그림, 이미지, 글을 수집한다. 그것을 매일 보고 읽는다. 예를 들어보자. 아래는 바바라와 내가 만든 목록의 일부다. 함께 적은 항목도 있고 따로 적은 항목도 있다. 적은 시점도 제각각이다. 우리의 목표, 마라톤 완주, 해변에 살기, 호수 만들기, 무술 검은띠 따기, 낙하산 점프, TV쇼 제작 및 진행, 대기업 대표 되기, 유명 강사 되기, 콩코드 타기, 러시아에서 세미나 열기, 무대 최면술사 되기, 뱀을 손으로 잡기, 사회에서 배영하기, 노래를 쓰고 녹음해서 음반 판매 순위 톱 40에 진입, 성에 살기, 인명구조 자격증 따기, 퍼널웹 독거미 잡기, 서핑 대회 우승, 번지점프,
50개국 여행, 체육관 등록, 피라미드 등정, 베스트셀러 쓰게, 호주 대표로 농구 경기 나가게, 유명 방송인 되게, 인류 세일즈맨 되게, 외국에서 살아보게, 록 밴드에서 기타 연주, 내 사업체 갖게, 30 전까지 백만장자 되기, 메르세데스 벤츠 소유, 배우고 싶은 것들, 탭댄스, 스케이트보드, 스쿠버 다이빙, 승마, 스키, 악보 읽기, 마사지, 프랑스어와 독일어, 속독, 작곡, 음치 탈출, 사진 근사하게 찍는 법, 마술,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법, 복싱, 뛰어난 부모 되기, 헬리콥터 조종, 서적 출판과 유통 방법, 건강 전문가 되기, 항해술, 로큰롤 댄싱,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녀 양육법, 수준급 수영 실력,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댄스, 명상, 일본 요리, 사성부 화성 쓰기, 배우고 싶은 악기, 리드 기타, 피아노, 드럼, 색스폰, 베이스 기타, 바이올린, 하모니카. 바바라와 나는 이런 목록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흥미로운 발상들을 그때그때 두서없이 모아놓은 것에 때도 많지만 우리는 함께 또는 각자 적어둔 항목의 90% 이상을 시작했고 그중 대부분을 달성했다. 몇 가지는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달성했고 몇 가지는 전국 규모의 상을 받았다. 다른 몇 가지는 지역 패권을 다투는 수준에 그쳤고 일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참가의 의미를 두는데 만족했다. 또 다른 일부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드러났다. 바바라는 더 이상 피아노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나는 탭댄스와 결별했다. 몇몇 목표는 미결이다. 몇몇은 버렸다. 일단 시작해보니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비법은 출발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우리는 신문 잡지에서 무의식 중에 기사를 골라 읽는다. 신문을 다 훑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기사를 거론하며 읽었냐고 묻는다. 그런데 그런 기사는 본 기억도 없다. 신문을 다시 훑어보니 해당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있다. 심지어 전면 기사다. 그런데도 나는 보지 못했다. RAS의 표적 찾기 메커니즘이 내가 이미 입력한 생각과 발상에 연계된 것들만 선별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스포츠에 관심이 많지만 꽃꽂이에는 안중이 없는 사람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서 운동 경기와 운동선수에 대한 기사에는 눈에 쏙쏙 들어오지만 꽃꽂이에 대한 기사는 뻔히 있어도 잘 보지 못한다. RAS는
프로그래밍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기가 막히게 포착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무시한다. 호랑이만 생각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어디를 봐도 호랑이에 관한 글과 영어와 정보가 있다. TV를 켜도 호랑이가 나오고 인터넷을 해도 호랑이가 뜨고 잡지에도 호랑이가 있다. 심지어 시리얼 상자도 옥외 광고판도 호랑이가 점령했다. 카페에서도 버스에서도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호랑이에 신경 쓰지 않으면 호랑이가 얼씬도 하지 않는다. 목표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면 관련 정보가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차를 살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4도어 흰색 토요타를 사기로 결심하면 그 차가 사방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다. 고속도로, 주차장, TV, 출퇴근길, 이웃집 차고 어디에나 있다. 흰색 토요타를 다음 차로 낙점하기 전에는 실제로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내가 결정을 하고 나니 무슨 좋아인지 그새 폭발적으로 늘었다. 차종이 무엇이든 내가 사는 순간 흔해진다. 없는 데가 없다. 심지어 차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목표를 적어 놓으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해답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RAS가 내 목표를 구현하기 시작한다. 생각과 발상은 머릿속에 스파게티 덩어리처럼 얽혀 있다. 한 가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생각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을 고스란히 가려내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종이에 생각을 옮겨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 쓰는 것은 생각 하나하나를 독립적 결정체로 굳혀서 다른 생각들과 분리해 숙고하게 해준다. 목록을 만든 다음 거기 적힌 항목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가져보자.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빛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미미하고 시시해 보였던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진 켈리 주연의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보고 진 켈리와 때로는 미끄러지듯 우아하게 때로는 경쾌하게 현란하게 춤추는 모습에 넋을 잃었다. 20대까지 그 영화를 몇 번이나 보았다. 탭댄스를 배워서 나도 진 켈리처럼 춤추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다. 그래서 탭댄스를 나의 목록에 올렸다. 탭댄스는 목록에 5년간 머물렀다. 탭댄스를 목록에 쓰자마자 영어와 TV에 탭댄서들이 눈에 들어오고 탭댄스를 다룬 기사와 글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탭댄스를 다룬 TV쇼와 매체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내가 탭댄스를 목록에 쓰기 전까지는 내 가십권 밖에 있었다.
35살 때 나는 드디어 탭댄스 간습반에 등록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자.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게일 매튜스 박사가 267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 연구를 진행했다. 박사는 목표를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42%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키보드로 글씨를 쓰는 것은 8가지 손가락 운동만 수반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신경 연결망만 사용한다. 이에 비해 손글씨는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을 수반하고 뇌에 수천 개의 신경회로를 만든다. 이 때문에 손글씨가 목표에 대한 보다 강렬한 애착과 헌신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컴퓨터로 목표를 기록하는 것도 유용하다. 하지만 목표를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스포츠카 운전을 묘사한 글을 읽는 것이라면 손으로 목표를 쓰는 것은 알프스를 누비며 스포츠카를 시운전하는 것과 같다. 손글씨는 목표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를 월등히 높이고 동기부여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목표를 쓰는 것은 RAS에 발동을 거는 것과 같다. 내 잠재의식에게 쉬지 말고 공든탑을 쌓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 목표를 적은 후 목표 목록을 읽고 또 읽어보라. 각 항목이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여부가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항목을 더하고 빼면서 목록을 계속 수정해 나가자. 얼마가 지나면 목록에서 탈락하지 않고 매번 살아남거나 지속적으로 재등장하는 항목들이 생긴다. 그런 항목들이 내게 의미 있는 목표다. 목표 목록을 침실벽과 욕실벽에 붙이고 복사본을 냉장고에도 붙이고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로도 쓴다.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항상 눈이 가는 지점에 붙여놓자. 곳곳에 붙여놓자. 새로운 것이 생각날 때마다 추가하자. 목록은 길수록 좋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차이를 아는가? 1970년대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주된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였다. 두 그룹 모두 부유한 것은 같았지만 연구진은 두 그룹의 성취도 차이를 만든 요인에 집중했다. 3년의 연구 끝에 결과가 나왔다. 두 그룹의 최대 유사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억만장자들에게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목표와 목적을 명기한 목록이 있었다. 놀랍게도 두 그룹을 가르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손으로 쓴 목록의 존재 여부였다. 백만장자들도 목표를 향한 열의가 대단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손으로 쓴 계획서를 보유한 경우가 억만장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미국의 보험왕 줄센 억만장자이자 성공행동연구가 폴 마이어는 목표 설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미국인의 3%가 목표와 계획을 글로 확실하게 써놓는다. 10%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60%가 목표 설정을 고려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머무른다. 27%는 목표 설정이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마이어의 연구 대상자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3%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10%는 적당히 부유하다. 60%는 이른바 서민이다. 27%는 국가 보조나 자선에 의지해서 근근히 산다. 할 일은 분명하다. 목표 목록을 만든다. 직접 손으로 써서. 사람들의 목표 목록에서 최우선 순위를 점하는 것은 주로 직업에 대한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로 보내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이 밥벌이로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2012년에 140개국에서 시행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의 67%는 자기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일에 의욕이 없고 동기를 찾지 못하며 노력을 더 기울일 마음도 없다. 24%는 자기 일에서 맹렬히 유리되어 있다. 즉, 진심으로 불행하고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다. 많은 이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실천할 여유도 없다고 말한다.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보자. 날마다 부푼 가슴으로 일어나는가? 주중의 다음 날 아침이 기다려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84%이다. 이 점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지금의 일 말고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까? 인생 미션을 찾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문해보자. 과거에 내가 열중한 일이 있었나? 기회가 되면 보수 없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과거를 돌아보자. 내 관심을 사로잡았던 것은? 나를 흥분시켰던 것은? 내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나를 뿌듯함으로 채웠던 것은? 나의 인생 미션 또는 진정한 커리어는 바로 그것이다. 그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보수 없이도 하고 싶을 만큼 좋고 동시에 보수를 받고 할 만큼 잘할 자신이 있는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당신은 인생의 미션 중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직업이 되고 나아가 그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목록에 쓰면 길이 보인다. 내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 떠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밥벌이를 한다는 거지? 제이 루노, 데이비드 레터맨, 마이클 파킨슨, 오프라 윈프리가 입담으로 명성을 쌓고 거부가 된 사람들이다. 나는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밖에 모르는데 마사 스튜어트가 그것으로 성공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어. 타이거 우즈와 로저 페더러도 그랬다. 물론 예로 든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성공과 부를 이루고 세계의 이름을 떨친 극소수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도 출발선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 돈이 따르지 않아도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밀고 나간 사람들이었다. 유명하지 않아도 같은 방법으로 직업적 성공을 거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기억하자. 분야와 직종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들 역시 한때는 초보자였다.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사람마다 즐겨하는 것이 다르다. 맛집 찾아다니기, 책과 잡지 탐독, 파티와 클럽 섭렵, 영화 관람, 음악 연주나 음악 감상, 사교와 인맥 쌓기, 웹서핑, 스포츠, 쇼핑. 정확히 이런 것들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기만 한가? 부지기수다. 외식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이왕 욕망하는 김에 레스토랑 창업, 음식점 탐방 웹사이트나 블로그 개설, 요리 잡지 창간, 요리사 되기 등의 목표를 정하는 건 어떨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노래를 직접 쓰거나 제작하는 일을 노려봄직하다. 저널리스트가 되어 음악 산업을 분석하고 조망할 수도 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유통하고 물건을 제작하는 일도 열정을 돈벌이로 바꾸는 방법이다. 내 열정과 닿아 있는 것을 찾자. 그것이 내 소명이다. 열정이 아무데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학동 시절 스탠드업 코미디와 개그의 두각을 보였다. 선생님은 내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재주니 장차 전문적으로 해보라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는 몰랐다. 다만 나는 하기로 결심만 했고 나머지는 내 RAS가 했다. 나는 24세에 세일즈 교육 지침서를 썼다.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렸다. 나는 여기에 고무되어 유명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할지, 어떤 책을 써야 할지는 몰랐다. 나는 학력 수준도 높지 않고 더욱이 작문은 취약한 과목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나는 작심했다. 그뿐이었다. 그 목표를 공책에 쓰자마자 어떻게 할지에 해당하는 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2년 후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한 책이라면 분명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첫 문장을 썼다. 옛날 옛적에 항상 첫 문장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자 제대로 발동이 걸렸다. 나는 책 제목을 고객의 보디 랭귀지로 정했다. 이 책은 보디 랭귀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나의 첫 야심작이었다. 내 나이 27세였다. 나머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다. 내 흥미를 끌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 단순 밥벌이는 진정한 업이 아니다. 열정을 업으로 이룰 때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잠정적인 밥벌이는 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밥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행히도 우리 중 80% 이상이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돈을 주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지금의 내 직업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 계획을 짜야 한다. 일은 그저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설레는 일, 더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일을 하며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일을 해야 아침마다 벅찬 가슴으로 일어날 수 있다. 성취감이 있는 삶을 살려면 그런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이나 커리어 선택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은 냉소적이고 불행한 사람을 만든다. 가슴으로 이것이야말로 내 일이라는 울림이 있는 일을 하면 결국 돈도 따르게 된다. 지금까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